네,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저희가 항상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제만큼은 이제 뉴욕 증시가 근로자의 날로 네네.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유럽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어땠나요? 네, 보통 때는 사실 유럽 증시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 주시장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마감되기 때문에 미국을 보면 되는데 미국이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가늠자 정도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유럽 시장에서 급락하거나 이러면 또 크게 우려하실 텐데 그나마 네. 다행스럽게 유럽 시장은 오히려 대부분의 주시장이 많게는 2.5%, 한 2% 내외씩 오늘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첫 번째가 독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지수가 되겠는데요. 정확히 보면 런던은 2.4%가 올라갔고요. 독일은 2.01%, 프랑스가 1.8%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시장이 좀 흘러내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빠르면 이제 내년도 초에 일단 백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영국 쪽에서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좀 살아나는 그런 네. 분위기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유럽의 전체적인 지수를 한꺼번에 보이는 게 스탁스 6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탁스 600은 1.6%가 일단 반등했고요. 섹터로 보면 모든 섹터가 오늘 골고루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10일 날에 통화정책회의를 열리는데요. 여기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처럼 장기적으로 일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스탠스를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유럽 주시장을 일단은 반등시키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지난주 후반부부터 우리가 참 이슈가 됐던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네네. 기술주의 이 랠리는 기술주 콜옵션 투자에 대한 그런 결과였다라는 말을 해서 참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저는 뉴스에서 엄청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뉴스도 많이 나오고 경제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저희도 어저께 잠깐 다루긴 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진심 지금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먼저 보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미국에서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가요,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것들 한 40억 달러 매수했고 비슷한 규모의 이제 콜옵션도 사들였다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40억 달러가 이제 콜옵션에 대면 그걸 이제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게 도대체 현물로 보면 어느 정도치냐 보면 500억 달러죠. 500억 달러 보면 60조 정도 되는 수준에 샀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도 일부 그러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손정 회장이 이제 완전히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이냐 네. 그래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비판할 거리가 되는지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이해가 좀 잘 못합니다. 어찌됐건 기업 자체가 어떤 비전 펀드가 잘 됐건 어찌게 됐건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소프트뱅크는 지주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주회사로서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한 것인데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이런 걸 해갖고 돈 벌었다 그러면 다 칭찬할 일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요. 그걸 해서 이걸 콜옵션을 갖고 투기적으로 했다 어쨌다 얘기하는데 옵션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의 투기적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옵션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냐?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CNBC도 마찬가지, 월스트리트 마찬가지도 옵션 전략이라는 게 매일 나오거든요. 특정한 주식을 옵션을 하기 위해서 전략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갖고 너무 투기로 몰고 가는 거는 이미 좀 저는 약간의 논조에서 어긋났다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이제 옵션을 안 하니까 대부분 이런 걸 하면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그분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으나 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일본 이제 우리나라 재벌의 한 명이 옵션 그런 파생 상품을 했다가 결국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에 갖고 큰 집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비판받을 만하지만 그 정상적으로 운영사를 만든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했건데 뭐가 잘못인지 는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주식 현물로 계산하면 60조 정도 되거든요. 60조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 8경 정도 됩니다. 8경. 8경. 예,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했다고 해서 크게 흔들거린다? 물론 방향성을 쏜 거기 때문에 흔들거릴 수는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면 주시장은 결국 본질 가치는 결국
이익의 변수고 실적의 변수죠. 손정혜 회장이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분이 왜 이런 옵션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하고 나서 무슨 이익도 안 나고 매출도 안 나는데 왜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태도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거냐 안 하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으로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매번 이제 분기 끝나면 45일 이후에 저희가 기관 투자의 변동 내역을 공개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보면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는 누구나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8월 한 10일 정도 보면 미국 뉴스도 있고 우리나라 뉴스도 이미 다 공개가 됐던 얘기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옵션 얘기만 없었죠. 그때 제가 기사를 하나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그때 제목이 이겁니다. 유니콘 좋아하던 손정혜가 아마존 테슬라에 돈 넣었다. 그런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손정혜 회장이 이제 소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매출 10억 달러 빨리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우버 했고 위워크 이런 게 투자했다가 뭐 우버도 큰 재미 못 받고 위워크는 지금 완전히 날아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 비판을 받았고 이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안에서 됐고 1분기에 소프트뱅크가 1조 4,381억 엔 한국 돈으로 16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 뭐 뉴스를 보면 제가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옛날 거 한 달 전거 찾아보고 왔거든요. 어저께부터 찾아봤는데 손정혜 회장이 불같이 화냈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거 해갖고 다 돈 날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IR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알리바바 판돈 갖고 자산운용사 만들면서 한 얘기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이고 이미 시장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미 그런 현물 산 건 이미 다 발표됐던 거거든요. 다만 이번에 발표된 건 파생 상품을 했다는 것인데요. 파생 상품을 투기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특히 비판하는 언론이라는 거 보면 진짜 그런 언론은 잘못한 거죠. 물론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손정혜 같은 사람이 콜옵션을 투기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좀 너무 과한 의견이다.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물론 옵션을 할래까 이미 여기서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돈을 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축하할 일이죠 지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전 비판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도 전혀 영향력이 있진 않아 보이죠. 조금 영향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 옵션을 이제 샀던 거를 팔았기 때문에 많이 팔았고요. 만약하면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 콜옵션이 있다는 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옵션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옵션을 판 사람은 손해를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판 사람 측에. 그게 대부분 증권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걸 메이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물을 좀 샀을 거란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수많은 옵션 거래가 항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 증권사가 그냥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전 그 증권사가 진짜 문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정 증권사가 예전에는 요즘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 종목이라는 게 활발하지 않은데 예전에도 과거에 보면 그냥 주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콜옵션이나 매도해갖고 증권사가 그냥 1년 동안 번 걸 한꺼번에 날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제가 보기에 미국의 거대 은행 증권사가 여기 관련돼 있을 거거든요. 매매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다고 만약 했다 그러면 이미 그 회사는 크게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전 그건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라면 보고 있겠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뭐 뉴스거리는 되죠. 특히 레이버 위켄드 때문에 롱 위켄드 때문에 할 것도 없으니까 뉴스 막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왜 비판받을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고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건 너무 좀 편협한 시각이 아니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도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난 주말에 이제 최근에 사실 영화들이 개봉을 미뤄왔었는데 네네. 줄줄이 이제 개봉을 했고 디즈니에서도 뮬란 공개를 하면서 이 효과를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위켄드니까 이제 이런 거 좀 얘기하면서 약간 네. 지금 소프트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뮬란이 개봉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지지난 중고가 벌써 테넷이라고 우리나라 개방한 걸로 네, 좀 네. 알고 있는데요. 이제 테넷은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들어 갖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해외부터 먼저 했고요. 해외부터 했고 미국에서 지난주 주말에 그냥 극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뮬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만 공개했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했고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는데 정확한 거는
30달러를 내면 원타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넣어주기 때문에 리워칭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30달러를 낸 거죠. 30달러 그 추가적으로 30달러 낸 건데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동시에 이제 개봉한 겁니다. 미국 네네. 기준을 보면 한쪽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고 하나는 극장에서 했는데 일단 디즈니부터 말씀드리면요. 센서 타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요. 그러니까 금토일이죠. 이제 월요일은 빠지고요. 똑같이 비교해서 금토일 보면 다운로드가 68%가 늘어났고요. 전주 대비입니다. 전주 대비 결제 수요가 193%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결제 수요는 기존의 정상적인 한 달에 5불 내는 것도 있겠으나 이 30달러를 내기 위해서 더 낸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194%, 200% 정도가 결제가 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집에 계셨던 분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원했던 거죠. 새로운 영화, 어찌- 새로운 예. 것들. 어찌됐건 193%가 디즈니 관련해서 결제가 그렇죠. 늘은 건 네. 팩트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보셔야 되겠는데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독립기념일 그 연휴 때 그러니까 뭐 가장 핫한 요즘 뮤지컬은 해밀턴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해밀턴은 추가 돈 내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고 그 전에 맞춰서 이제 프리 트라이얼이 없애고 그냥 무조건 돈 내게 했는데 어찌됐건 당시에 다운로드가 70%가 전주 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지만 그 당시에 70%는 해밀턴은 그 구독만 하면 보는 거고 이번에 뮬란이라는 건 돈을 추가적으로 30달러 내는 게 약간 다르다 보더라도 이번에 68%가 늘어나는 건 엄청나다. 라고 일단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여지겠고요. 같은 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전략을 펼친 거가 테넷이죠. 그죠. 테넷은 이제 그 전주부터 뭐 크로아시아나 몇몇 나라들,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포함해서 개봉했고요. 저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보러 다녀왔는데 네.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갔어요. 왜냐면 네. 그 사전에 뭔가 이론을 읽어보지 않으면 영화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인셉션 이런 거 지금 네.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이제 먼저 개봉했고 중국이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여하튼 테넷은 해외부터 개봉했고 9월 3일 날이요. 미국의 50개 중에서 42개 주가 지금 극장 오픈이 허가됐는데 42개 주에서 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2020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를 이번에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5억 달러가 나왔고 팬덤의 이후엔 최고인데요. 이게 이제 많다 적다는 이제 하면 1억 달러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부 극장을 연 것이 아니라 42개 주만 열었고 또 극장마다 50%의 한도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리다 한 자리밖에 안 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환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아무도 모르겠고 지금 뮬란은 해외에서 먼저 개봉한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600만 달러를 거둬들였거든요. 해외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있다. 두 영화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지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 11명의 매수견 그리고 2명 정도 그 매수가 11명 그리고 보유가 9명 정도가 있고요. 전체적인 매수견이지만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 현재가보다 좀 아래다라는 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만큼 이번 주를 좀 기대해 봐야 될 텐데 실적 전망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네. 점도 좀 주목을 해볼 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주째 좀 이익 전망이 좀 하향되는 좀 안타까운 좀 아쉬움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어떤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백투 노멀로 가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어떤 경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주가랑 상관없이요. S&P의 500에 대한 주당 이익에 대한 목표치를 골드만삭스는 올리면서 한 3,800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연말 목표치는 한 3,600 정도 수준인데요. 이 그림은 S&P 500의 지수랑요. 12개월 예상 주당 이익의 추이인데요. 지금 빠른 속도로 이익 전망이 올라가면서 물론 주가도 올라갔지만 이익 전망이 올라가기 때문에 PER은 지금 한 달 전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오히려 PER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년 이익 전망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때는 마이너스 30%까지 갔었는데요. 팩트셋 기준으로 지난 주말에 발표된 거 보면 월가 현재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8.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될 등보다는 상당히 지금 괜찮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그림은 연간 S&P 500의
주당 이익의 추이가 되겠는데 물론 올해는 마이너스 18.5%지만 내년에는 이제 작년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팬데믹이 한참일 때는 내년에도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에도 19년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회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한 10개 기업 중에서 6개, 7개 기업은 이익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을 낮춘 것보다 올린 것이 많겠고요. 특히 섹터별로 보면 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소재 산업이라든가 산업재 같은 이런 것들이 흔히 해서 경기 민감 섹터들은 이익 전망 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그 밖에 어떤 그 테크라든가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정도의 어떤 눈높이가 70% 이상 기업이 이익 전망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최근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